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으며 해결해야 할 일련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의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상의 폭풍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원래 견고했던 수비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데스티니 우도기, 두 주요 좌측 수비수가 예측하기 힘든 부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즌 11라운드에서 첼시와 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에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는 라이벌 간의 더비이며 리그 선두인 토트넘 8승 2무 26점과 현재 11위에 머무르고 있는 첼시 3승 3무 4패 12점 간의 경기로 두 팀 모두 변동성 있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부상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까지 며칠이 남아있지만 상황이 그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모두 잘 해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첫 번째 반에서 교체되었는데 발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잘 해냈습니다.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선수는 데스티니 우도기입니다. 그는 풀럼을 상대로 한 제9라운드 방문 경기에서 후반 11분에 에머슨 로얄과 교체되었습니다. 그는 발목 부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주도기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를 제외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며칠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팀은 모두 정상 상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데이비스와 우도기 모두 왼쪽 수비수입니다. 데이비스는 견고한 수비 능력을 가진 왼쪽 풀백 자원으로 3명의 수비수가 있는 수비 라인에서 왼쪽 윙백이나 왼쪽 센터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도기는 신체적, 체육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에너지 넘치는 왼쪽 윙백입니다. 우도기는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왼쪽 플랭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리샤를리송이 전방에 있든 그는 강력한 드리블로 상대의 오른쪽을 파괴하고 크로스로 공격에 힘을 실어줍니다. 데이비스는 팰리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나 우도기가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역시 에머슨 로얄로 인해 부상으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기자 폴 오키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주도기의 부상 부위는 발목 인대라며 일반적으로 이런 부상은 회복에 2주가 필요하다. 우도기는 현재 약 8일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가 약 4일 후에 있을 첼시와의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바탕으로 할 때 데이비스는 우도기보다 출전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팰리스와의 경기 후 나는 선수들에게 며칠간 휴식을 주었다. 그 후 우리는 오늘까지 3일간 긴장된 훈련을 가졌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고 전술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며 첼시와의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스퍼스는 이 두 핵심 선수 없이 첼시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포스테코글루, 불을 지르다 토트넘, 첼시 대전, 포체티노의 경고. 런던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는 순간인 11월 7일 새벽 1시, 토트넘과 첼시 간의 치열한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전장에서 거인 토트넘은 현재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첼시는 불안한 모습으로 11위를 유지하면서 14점 차이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전 시즌 토트넘을 이끌고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던 지금의 토트넘 지휘자 렌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장된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역사적인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말에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남긴 발자취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세웠던 문화와 철학, 그가 이룩해낸 성과들이라는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 건축물에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 덕목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대한 포체티노의 영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공헌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 결과 토트넘의 팬뿐 아니라 선수들, 그리고 클럽 직원들까지 모두 그의 노력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력이 토트넘의 이제까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드 위에서 경기를 수행하는 동안 경기에 뛰어들 때라는 것은 감정을 제쳐두고 변함없이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쟁에서 중요한 사실이나 포체티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느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은 승리를 위한 피드백과 전략에 앞서는 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어떠한 관용도, 즉 대체 불가능한 경기의 엄중함과 규율을 허하게 하는 어떤 타협이나 너그러움 등도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 감독은 포체티노뿐만 아니라 첼시의 선수 쇼핑 전략에도 도전하며 한 팀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파운드를 쓰는 이야기를 비꼬았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투자의 가격은 저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럽을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키는가, 팀 안에서 결속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별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많은 스타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빛의 무리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냉정한 싸움의 문턱에서 포스테코글루는 또한 토트넘의 팀 상황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전체 팀이 힘에 차 있지만 벤 데이비스를 제외하고요. 그는 이전 경기에서 발목 부상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것은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면서 경기장은 곧 전쟁터로 변할 것입니다. 축구 전사들의 인내심과 용기가 시험받을 곳, 이 고전적인 경기를 같이 기대해 봅시다. 토트넘 풋볼 클럽이 늘 그랬듯 눈부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준비를 점차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최근 2일에 각 팀의 주요 선수들과 감독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와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 각 팀의 업적을 기록하여 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알리는 일입니다. 감독상 후보 명단에는 잘 알려진 4명의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날 풋볼 클럽의 지도자인 미켈 아르테타, 아스톤 빌라 FC의 우나이 에메리, 그리고 리버풀 FC의 위르겐 클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풋볼 클럽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까지 간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상 후보에는 총 6명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를 비롯하여 브라이튼의 브라이언 음베모,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푸짐한 라인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후보로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까지 올려진 6명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보여줄 전설적인 경기력은 프리미어리그의 전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은 국제적인 축구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긍지를 보여주고자 이번 수상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3회 연속 이달의 감독상과 선수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비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책임 감독으로 부임한 지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팀은 이전 감독들과는 차별화된 뛰어난 공격적인 축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층 더 역동적인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공격적인 축구 지휘 능력은 손흥민과 신입생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한 그의 공격력을 선보이며 그로 인해 팀의 방어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서 또다시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데뷔 시즌의 개인적인 뛰어난 성과를 입증하며 2회 연속 감독상 수상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다음 목표는 2016에서 17 시즌 안토니오 콘테, 2017에서 18 시즌 펩 과르디올라, 그리고 2019에서 20 시즌 클롭 등 이들 감독에 이어 감독상을 3회 연속 수상하는 것이다. 또한 토트넘은 선수상도 3회 연속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거 8월에는 메이슨이, 9월에는 손흥민이 각각 이달의 선수상 트로피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공격수가 아닌, 그러나 그 가치가 결코 덜하지 않은 수비수인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보에 뽑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백수에서도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장대한 역사에서 어떠한 팀도 감독상과 선수상을 동시에 3회 연속하여 수상한 적은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정해진 시간, 영국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투표에 기대의 눈빛을 띠며 토트넘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